동작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김영모는 78세다. 아내 이순희는 75세. 이들은 51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다. 영모는 평생 목수였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정년을 맞이한 후에도 그는 가끔 동네의 집수리 일을 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을 때도, 허리가 굽기 시작했을 때도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만들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순이는 요리사였다. 아니, 정확히는 요리를 하는 것을 천직처럼 여기는 여자였다. 결혼 초 월급으로는 살 수 없는 물건들도 그녀의 손을 거치면 맛있는 반찬이 되었다. 5명의 자식을 낳고 기르며 손가락이 굵어지고 허리가 굽을 때까지 그녀는 매일 밥을 했다. 자식들이 독립한 후에도 손가락은 움직이고 싶어 했다. 무언가를 준비하고 씻고 끓이고 싶어 했다. 그들의 아파트는 비좁았지만 따뜻했다. 거실에는 영모가 만든 책장이 있었고 주방에는 순이가 즐겨 쓰는 냄비들과 도마가 있었다. 그곳은 그들의 집이었다. 그곳은 그들의 인생이었다. 1년 전부터 영모의 몸이 변했다.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의사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어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순이의 혈당도 조절이 안 되기 시작했다. 약 봉지가 늘어났다. 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 칸이 점점 줄어들었다. 3딸과 2 아들이 모였다. 막내 아들 준호는 의료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부모의 상태를 진지하게 설명했다. 나이가 이 정도면 갑자기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 자신들이 24시간 돌봐줄 수 없다는 것.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 그 말이 나왔을 때 아파트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엄마, 아빠, 우리 상황 알잖아. 다들 일이 있고. 우리가 항상 여기 있을 수는 없어. 준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큰딸은 남편과 함께 대구에 살고 있었고 둘째 딸은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간호사였다. 셋째 아들은 자신의 아이들 교육에 바빴다. 준호도 직업상 항상 외출할 수 없었다. 큰딸 영희만 비교적 시간이 있었지만 그녀도 어린 손주들을 돌봐야 했다. 그날 밤 영모와 순이는 침대에 누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이 아파트에서 51년을 함께했고 아이들을 키웠고 노후를 준비했던 그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밥만 끓여 먹을 수 있으면 내 집에서 살고 싶은데. 순이의 중얼거림이 어둠 속에서 들렸다. 그 말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준호가 인터넷 프린트물을 들고 왔다. 몇 개의 요양병원과 요양원 광고였다. 깨끗한 건물 사진, 밝은 복도, 웃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 사진 속 노인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여기 평판 좋은 곳들이야. 한번 가봐봐. 영모는 프린트물을 들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후었다. 침대, 화장실, 식당. 모든 게 체계적이고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들 속에는 영모와 순이의 집이 없었다. 냄비도 도마도 영모가 만든 책장도 없었다. 한번 봅시다. 영모가 말했다. 목소리는 무거웠다. 요양병원 투어는 마치 장례식을 앞두고 무덤을 보러 가는 것 같았다. 안내 직원은 밝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냉난방, 의료진, 식사, 프로그램. 모든 게 완벽했다. 하지만 모든 방은 같았고 모든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모든 노인들의 눈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한 방에서 만난 80살 정도의 할머니가 순이에게 물었다. 당신은 여기 와요?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할머니의 눈에는 무언가가 사라져 있었다. 차에 타면서 순이가 말했다. 싫어. 단 한 단어였다. 하지만 그 한 단어에는 저항, 거부, 그리고 절망이 모두 담겨 있었다.
3달이 더 지났다. 영모는 병원에 자주 갔다. 약이 늘었다. 어떤 날은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순이의 손은 더 떨렸다. 약을 놓치는 날이 생겼다. 요리를 하다가 냄비를 떨어뜨린 날도 있었다. 가족들의 전화가 잦아졌다. 엄마, 요양원 생각은? 아빠, 좀 더 생각해 보셨어요? 매번 같은 질문이었다. 매번 같은 침묵이었다. 영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직접 왔다. 엄마에게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 우리가 효도를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건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엄마를 더 잘 돌봐드리려고 하는 거야. 순이는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만 흘렀다. 집에만 있으면 넘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거기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영희의 말은 타당했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타당함과 마음은 다른 것이다. 여기가 좋아. 순이가 중얼거렸다. 거실을 바라봤다. 햇빛이 들어오는 창, 영모가 만든 책장, 냉장고 위의 사진들, 자식들과 손주들이 미소 지어 있는 사진들.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영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4달 후 영모는 화장실에서 넘어졌다. 왼쪽 골반이 부러졌다.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을 받았다. 의사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홀로 있는 노인에게 이런 상황은 치명적이었다. 가족들이 모였다. 이번에는 진지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빠가 다시 넘어질 수도 있어. 엄마 혼자 아빠를 못 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번에는 제안이 아니라 결정이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영모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물론 재활을 받으면 나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78세 노인에게 재활은 순간이 아니라 수개월이 필요했다. 영모는 자신의 집을 봤다. 좁은 복도, 높은 문턱, 가구들 사이의 좁은 공간. 그 공간들이 갑자기 장애물처럼 보였다. 요양원으로 가겠습니다. 영모가 말했다. 목소리는 이미 죽어 있었다. 준호가 물었다. 엄마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51년을 함께한 남편이 더 이상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저도 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았다. 이사날 아침 순이는 3시간 일찍 일어났다. 집 안을 돌아다녔다. 거실, 주방, 침실. 처음부터 끝까지 돌았다. 주방에서 그녀는 가장 오래 머물렀다. 도마를 만졌다. 칼을 만졌다. 냄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51년간 그녀의 손이 닿은 것들이었다. 이제 뭐 해? 밥을 어디서 끓이지? 중얼거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팩 박스들이 집을 채웠다. 자식들이 왔다. 그들은 유용한 것들만 챙기라고 했다. 요양원에는 공간이 없다고 했다. 영모가 휠체어에서 도마를 잡고 있는 순이를 봤다. 가져가자. 그가 말했다. 아빠, 거기는 식사를 주신대. 엄마가 요리를 할 필요가 없어.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영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눈빛이 더 어두워졌다. 마지막 순간 순이는 현관에서 멈췄다. 뒤를 돌아봤다. 햇빛이 들어오는 거실, 영모가 만든 책장, 모든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목소리는 없었다. 거기서 울 수 없었다. 아이들 앞에서, 현관에서 마지막 순간에 울 수 없었다.
요양원의 방은 깨끗했다. 밝았다. 의료진이 있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이 나왔다. 물론 순이가 끓인 밥은 아니었다. 온풍기에서 나오는 냄새가 했던 밥이었다. 첫날 밤 영모와 순이는 같은 방에 있었다. 복도에 불이 밤새 켜져 있었다. 간호사가 밤샘 근무를 했다. 화장실도 가까웠다. 모든 게 편했다. 그런데 편함은 슬픔을 채워주지 못했다. 순이는 침대 위에서 창밖을 봤다. 작은 정원이 보였다. 하지만 그곳은 자신의 거실이 아니었다. 창밖은 낯선 도시였다. 자신의 아파트가 보이지 않았다. 영모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손이 의자의 팔걸이를 만졌다. 단단했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손에 묻은 나무에 온기가 없었다. 이틀째 되는 오전 프로그램이 있다며 직원이 왔다. 다른 노인들과 함께 활동을 하자고 했다. 순이는 갔다. 영모도 휠체어를 탔다. 강당에는 30명 이상의 노인들이 있었다. 모두가 낯선 사람들이었다. 모두가 자신과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버려졌다는 표정. 이곳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표정. 직원이 노래를 부르도록 했다. 노래는 옛날 노래였다. 알고 있는 노래였다. 하지만 노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입만 움직이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순이의 일과는 이렇게 정해졌다. 아침 7시 기상, 7시 30분 아침 식사, 8시 30분 투약, 10시 프로그램, 12시 점심 식사, 2시 낮잠, 4시 간식, 5시 저녁 식사, 7시 TV 시간, 9시 취침,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활동.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다. 모든 게 효율적이었다. 모든 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순이의 눈빛은 점점 사라졌다. 영모는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긍정적이었다. 몇 개월이면 지팡이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가능성이 있었다. 희망이 있었다. 그런데 희망도 이곳에서는 무의미해 보였다. 어느 날 영희가 왔다. 엄마, 아빠를 보러 왔다. 엄마, 여기 괜찮지? 밥도 맛있어? 사람들도 괜찮아? 순이는 미소 지었다. 딸을 위한 미소였다. 네, 좋아. 좋아.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아이가 걱정하지 않도록. 그 밤 영희가 떠난 후 순이는 창밖을 봤다. 밤의 정원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 나무들의 실루엣이 보였다. 밥을 끓이고 싶어. 중얼거렸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 옆에 침대에는 남편이 자고 있었다. 3개월이 지났다. 영모는 지팡이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의사들은 성공이라고 말했다. 재활의 성공. 몸의 회복. 모두가 긍정적이었다. 그런데 영모의 눈은 더 어두워졌다. 순이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온풍기에서 나오는 밥. 따뜻했지만 향이 없었다. 간이 되어 있었지만 마음이 없었다. 어느 날 요양원 직원이 순이에게 물었다. 할머니, 너무 음식을 안 먹으세요. 괜찮으세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쩌면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이 자신의 손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밥이 아니라 밥을 짓는 행위였다. 문제는 요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하는 그 행위였다. 51년간 그녀가 매일 했던 그 행위. 그것이 사라졌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순이는 아프기 시작했다. 특별한 병이 아니었다. 의사들도 검사해 봤다. 신체적 원인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순이는 계속 약해졌다. 영모는 알았다. 아내의 병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의료진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 그것은 마음의 병이었다.
자신의 역할을 잃은 마음의 병. 자신의 집을 떠난 마음의 병.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마음의 병. 내가 뭐 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순이가 묻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영모는 이렇게 대답해야 했다. 살아가. 그것뿐이었다. 요양원은 좋은 곳이었다. 위생도 좋았다. 의료 서비스도 좋았다. 식사도 충분했다. 프로그램도 있었다. 간호사도 친절했다. 모든 게 좋았다. 하지만 좋음과 행복은 다른 것이었다. 순이는 밥 3끼를 먹었다. 약도 먹었다. 활동도 참여했다. 검사도 받았다. 모든 것이 정상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흐려졌다. 의사는 말했다.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나이가 들면 이런 일도 있다고. 하지만 의사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이 노화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가버린 것이라는 것을. 영모는 계속 재활했다. 다리가 나았다. 의사는 그를 칭찬했다. 좋은 환자라고. 적극적인 환자라고. 하지만 나아지는 것은 다리뿐이었다. 어느 날 밤 영모는 순이에게 물었다. 그날이 기억나? 우리 결혼식?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가 움직였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날씨가 좋았지. 봄이었어. 영모가 계속 말했다. 넌 흰 한복을 입고 있었어. 손이 떨리고 있었어. 무서웠나?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가 그 작은 아파트로 들어갔을 때 기억나? 방 하나, 거실 하나, 주방 하나. 그게 전부였어. 넌 그곳에서 밥을 하기 시작했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순이가 입을 열었다. 나는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이제는? 영모가 물었다.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의 정원을 봤다. 밤의 정원. 그곳은 자신의 거실이 아니었다. 1년이 지났다. 영모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의료진은 기적이라고 불렀다. 78세 노인이 이 정도면 기적이라고. 하지만 기적도 그 사람의 눈빛을 되돌려주지는 못했다. 순이는 점점 조용해졌다. 밥도 조금만 먹었다.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의사는 우울증이라고 진단했다. 약을 처방했다. 상담을 권했다. 그런데 약도 상담도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필요한 것은 자신의 집이었다. 자신의 냄비였다. 자신의 도마였다. 자신의 역할이었다. 영희가 와서 물었다. 엄마, 요양원 다시 봤어? 다른 곳으로 옮겨볼까?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디를 가든 같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옮겨봐야 뭘 해? 모두 같은데. 중얼거렸다. 그 말에 영희는 그 이상 뭘 할 수 없었다. 겨울이 왔다. 요양원의 난방은 잘 작동했다. 따뜻했다. 모든 게 정상이었다. 하지만 정상 속에서 51년의 기억 속에서 한 여인의 마음은 계속 차가워지고 있었다. 언젠가 영모와 순이가 함께 앉아 있을 때 영모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미안해. 그가 반복했다. 뭐가 미안해? 순이가 물었다. 모든 게. 그 답변에 순이는 미소를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나도 미안해.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다. 51년을 함께한 손. 하지만 이제 그 손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요양원의 복도는 조용했다. 밤이었고 모든 노인들이 자고 있었다. 그들의 방도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는 두 사람이 자신의 집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밥을 끓이던 주방을, 책장을 보던 거실을, 51년을 함께한 그 공간을 의료진은 모두 정상이라고 말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검사도 정상. 하지만 정상은 살아있다는 것만 의미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밥만 끓여 먹을 수 있으면 내 집에서 살고 싶었다. 그 말은 남겨진 채로 시간은 계속 흘렀다.